저희 엄마는 5남매 중 유일한 딸이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형편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를 공주처럼 키워주셨고 외삼촌들도 하나뿐인 여동생인 엄마의 말이라면 다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엄마에게 인생의 유일한 오점은 바로 저희 아빠를 만난 것이었다고 합니다. 너희 아빠 말이야. 절대 나 고생 안 시킨다면서 결혼해놓고 이때까지 말아먹은 사업만 몇 개인 줄 알아? 왜 내가 그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냐고. 아빠의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 때마다 엄마는 어린 저와 쌍둥이 언니를 앞에 놓고 신세 한탄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빠가 너무 미웠죠. 엄마가 아빠 때문에 저희를 더 미워하고 혼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어릴 때 저랑 언니는 할머니 집에서 자주 지냈었는데 성인이 된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가 힘들다는 이유로 쌍둥이를 낳기 싫다며 고집을 피우다가 저희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를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긴 채 자주 집을 나갔었던 거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말괄량이 막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너희들 어릴 때 우리가 놀아줬던 거 기억나지? 네, 그럼요. 저희는 엄마보다 외삼촌들이랑 지낸 기억이 더 많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간 후에도 저희한테 엄청 잘해주셨고. 그랬지. 그러다 너희 엄마한테 애들 버릇 나빠지니까 어리광 그만 받아주라고 혼나기만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엄마는 저와 언니를 툭하면 할머니 집이나 외삼촌들 집에 맡겨놓고 제 멋대로 살았었으면서 나름의 교육관은 확고했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나처럼 공주 대접 받으며 우냐우냐 크면 못 배우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난 내 자식들은 엄하게 키우리라고 다짐했었거든. 그래도 너 좀 심하긴 했어. 툭하면 집 나가고 애들한테 네 감정대로 대하기만 했잖아. 그럼 어떡해. 남편이 맨날 속썩이는데 엄마 아빠나 오빠들한테 이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얘들한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내가 죽겠는데 오빠들은 내가 무조건 참았어야 한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그 결혼도 네가 고집 피워서 했던 건데. 아, 듣기 싫어. 그만해. 그런 환경에서 저랑 언니는 엄마라는 존재에 별로 애정을 못 가지며 자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희 언니도 저도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겼어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모질었던 엄마한테 더 서운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와 저를 부른 엄마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너희들 다음에 이사할 땐 둘이 가까운 곳으로 가.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나도 자유 좀 만끽하다가 더 늙으면 너희들 집에 가서 살 건데 너희들이 가까이 살아야 내가 왔다 갔다 하기 쉽지. 뭐? 우리들 집에 살겠다고? 손주 한번 봐주기 싫다며 안 올 때는 언제고. 더 나이 들면 살러 오겠다는 거야? 얘 좀 봐. 내가 왜 힘들게 애들을 봐줘야 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못 봤어? 노후에 자식들이 다 해주는 거 받으면서 편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잖아.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인생 마무리하는 게 꿈이야. 말 그대로 엄마의 노후를 저희가 책임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나도 한 거 없잖아. 다 외삼촌들이 한 거지. 내가 한다고 해도 오빠들이 다 말렸을걸? 너희들도 어릴 때부터 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봤을 거 아니야. 그때 엄마의 말을 듣던 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맞아. 다 보면서 자랐지. 엄마가 부모님한테는 불효하고 자식들한테는 부모 노릇 못하고 산 거 전부 다. 뭐라고? 엄마가 말 꺼낸 김에 나도 미리 말하는데 난 나중에 엄마랑 같이 살 마음 조금도 없어.
차라리 맨날 사업 망해서 술만 마시다 돌아가신 아빠한테 더 정이 가. 아빠는 술 마시면 우리를 끌어안고 늘 미안하다고 하셨거든. 다 자기가 못난 탓이라고 하시면서 언니가 쌓였던 감정들을 꺼내놓는데 저도 솔직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 아빠 편드는 것 좀 봐. 키워준 공도 모르는 싸가지 없는 기집애. 너도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한번 살아봐. 그런 말이 나오나? 봐. 엄마는 늘 이런 식이야. 한 번도 자식 편에서 생각해주긴커녕 늘 엄마 감정만 우선이었지. 그래도 아빠는 엄마처럼 귀찮다고 우리를 내팽개치진 않았어.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엄마가 우리 키운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외삼촌들이 우리 키워준 거잖아. 뭐? 듣자 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난 부모 취급도 안 해주겠다는 거야? 알겠어. 나도 너처럼 고마운 것도 모르는 이기적인 딸 둔 적 없어. 우리 착한 둘째, 넌 안 그럴 거지? 어? 그때 언니와 싸우던 엄마가 제 의견을 묻는 겁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제 쪽으로 모였죠. 당연히 나도 언니랑 같은 마음이야. 뭐야? 이것들이 진짜? 언니랑 나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나서 엄마한테 버림받다시피 했고 늘 엄마 눈치 살피며 똑같이 눈치밥 먹고 자랐는데 나라고 엄마한테 뭐 대단한 정이 있겠어? 아까 언니가 한 말이 내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저도 그냥 그동안에 쌓였던 말을 해버렸어요. 엄마는 엄마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자랐잖아. 우린 그런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쩌겠어? 엄마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준 우리한테는 효도 바란다는 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 그래 됐어. 너희들 잘났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나 반겨주는 오빠들이랑 조카들 있는데 가면 되지. 외삼촌들도 이제 그만 괴롭혀. 그동안 엄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 늙어서까지 빌붙들어 가는 엄마를 뭐가 좋아서 반기겠어? 아직도 그런 거 모르지? 이제 눈치란 걸 좀 챙기세요. 뭐야? 결국 그날 이후 저와 언니는 친정에 발길이 더 뜸해지게 되었고 거의 절연하다시피 한 관계가 되었어요. 나중에 사촌들을 통해 듣게 된 얘기로는 엄마는 저희한테 화풀이를 못하는 대신 외삼촌들 집에 자주 드나들다가 숙모들과 다툼이 나서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형제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자기 가정이 우선일 텐데 끝까지 이기적이고 공주 대접만 바라던 엄마는 외톨이가 된 셈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길 바라네요. 저희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입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후 홀로 된 시아버지를 미혼인 시누이가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셨던 데다가 나중엔 치매 증상까지 발병해서 남편은 혼자 고생하는 시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 것 같더라고요. 언제까지 너 혼자 고생시킬 순 없잖아. 요즘은 시설도 좋은 곳 많다는데. 시설? 난 다른 곳에 모시는 건 절대 반대야. 막내딸이라고 아빠가 날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시는 게 더 마음 편해서 그런 거니까 정말 괜찮아. 그래도 내가 재택근무하는 일이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게다가 오빠들은 가정도 있는데 난 혼자잖아. 하지만 시누이 주장이 워낙 확고해서 저희 부부는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걸로 도움만 주고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유산상속 분배 문제로 집안이 시끄러워진 겁니다. 바로 이 집의 둘째 며느리인 동서 때문이었어요. 형님, 아가씨가 10년 넘게 아버님 부양하느라 고생한 거 맞지만 전 유산 분배는 3분의 1씩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동서,
어떻게 똑같이 나누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동안 아가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유산은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의 가족들이 전부 모였던 날, 저희 부부는 당연히 신우이에게 더 많은 유산이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서가 그 말을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형님은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원래 아들이 딸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아가씨랑 3등분 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양보하는 거 맞잖아요. 뭐? 아들이 더 많이 받아야 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건 옛날처럼 아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얘기겠지. 동서가 아버님을 모신 것도 아니고 제사는 우리 집에서 지냈는데 아가씨한테 많이 주는 대신 우리가 양보해서 동서네랑 똑같이 받겠다잖아.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법적으로 자식들 다 똑같이 유산 받을 권리 있다고 했어요. 전 절대 공평하게 안 나누면 찬성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동서는 막무가내로 한바탕 선전포고를 하고 갔죠. 너무 걱정하지 마. 둘째는 전부터 나랑 같은 생각이라고 했었고 우리 의견에 동의했으니까 재수씨는 잘 설득해봐야지. 그래도 시동생은 같은 입장이라고 해서 잘 해결되겠지 했었는데 뭐? 갑자기 왜? 몰라. 자기는 욕심 없다고 막내한테 다 줘도 된다고 그럴 땐 언제고. 재수씨 말 듣다 보니까 둘째도 욕심이 생겼나봐. 돈 앞에선 형제고 뭐가 없다는 게 딱 맞는 것 같네. 갑자기 시동생까지 동서의 말에 동조한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상황이 더 복잡해졌는데 어쩌지? 막내도 많이 난감한 모양이야. 자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금 가는 게 싫다고 더 싸움 나기 전에 그냥 똑같이 나누자네? 걔 아버지 모시느라 결혼도 안 하고 밀린 일도 밤 늦게까지 하면서 희생한 거 뻔히 아는데 오빠로서 그러자고 할 순 없잖아. 혹시나 해서 묻는 거지만 당신도 재수씨처럼 서운한 건 아니지? 뭐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섭섭한데? 난 아버님 살아계실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이야. 더 욕심 부릴 게 뭐 있어? 어쩌면 내가 맏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아가씨가 다 해줬는데 솔직히 아가씨한테 고마운 마음이 더 크지.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한테 신우가 울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큰 오빠, 그냥 똑같이 나누자. 나 작은 오빠랑 작은 새언니한테 죄 짓는 기분이야. 뭐라고? 네가 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야? 또 네가 한 만큼 받아가는 건데. 동서가 저희 모르게 신우한테 유산을 양보해달라고 몇 번이고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버럭 화를 냈어요. 내가 둘째 이걸 그냥 재수씨를 말리기는커녕 앞세워서 덧뱃을 궁리만 하고 있는 거야? 내 동생이지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 유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돈 조금 더 못 받으면 죽기라도 해? 그러게, 정말 너무들 한다. 그럼 당신은 서방님이랑 얘기해봐. 난 동서한테 연락해볼 테니까. 동서,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형님이야말로 끝까지 이러실 거면 그냥 소송할게요. 형님은 저희보다 잘 사니까 제 마음 모르시겠죠. 저 정말 그 돈 받으면 새 가게 차리는데 보태서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전 형님이 같은 며느리 입장이라서 절 더 이해해줄 줄 알았어요. 동서는 끝까지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동서네랑 똑같이 받겠다고 양보했잖아. 나도 이런 말까지는 치사하게 안 하려고 참았지만 그동안 동서가 뭐 한 게 있어? 뭐라고요? 난 결혼하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용돈 보내드렸고 어머님 제사도 지냈어. 근데 동서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결혼할 때 아버님한테 빌린 돈도 아직 안 갚았다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유산 내놓으라고 큰 소리 치는 거야? 형님이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 유산을 마음대로 나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가씨도 똑같이 나누는데 동의했는데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왜 난리예요? 뭐? 아가씨도 동서가 하도 못살게 구니까 마지못해 그런 거잖아. 아가씨라고 좋아서 그랬겠어? 저도 주변에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다 제 말이 맞다고 하던데요? 형님이랑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니 그냥 법으로 해결해요. 그래, 하고 싶으면 해. 자꾸 법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신 있으면 법대로 한번 해보라고. 결국 동서는 유산을 더 받기 위해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형님, 진짜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아가씨 주고 남는 돈 형님네랑 저희랑 반반하기로 했던 건 그대로 해요. 무슨 소리야? 동서가 좋아하는 법대로 했더니 아가씨, 우리 부부, 동서 부부 손으로 받아야 한다고 결정 났잖아.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는 제대로 모르면 말을 하지 말던가. 아무튼 저희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그냥 처음에 정했던 것처럼 해요. 네? 싫어. 동서 때문에 쓴 시간이며 비용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해? 그러게 베풀어 줄 때 그거라도 받지. 언제는 법대로 하자며? 형님, 잘못했어요. 형님, 동선에는 돈은 돈대로 더 쓰고 오히려 처음 분배했던 것보다 유산은 덜 받아가게 되었으니 쌤통이었죠. 아무것도 한 건 없으면서 욕심부린 대가를 치르는 걸 봤으니 속이 시원합니다. 결혼 초 전 아내에게 제 월급을 모두 맡겼습니다. 아내가 생활비 관리를 원했었기도 했고 자기가 잘 관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믿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1년 후 이게 뭐야? 그동안 내가 준 돈 다 어디 갔어? 둘이서 맞벌이 하는데 남은 돈이 이거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생활비를 나 혼자 썼어? 당신도 먹고 싶은 거 먹고 할 거 다 했잖아. 뭐? 나 한 달에 용돈 30만 원 쓰고 먹는 건 당신이 해주는 것만 먹었어. 당신이 아껴야 한다고 해서 우리 1년 동안 외식이나 배달시켜 먹은 적도 손에 꼽잖아. 근데 돈을 다 어디에 썼길래? 그냥 솔직히 말해. 어디에 썼냐니까? 인테리어 소품이랑 화장품이랑 옷이랑 이것저것 좀 필요해서 썼어. 원래 결혼 초엔 들어가는 돈도 많으니까 당신도 이해해야지. 뭐? 신혼집 인테리어 다 해서 들어왔고 화장품이랑 옷은 당신이 원래 쓰던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알고 보니 아내는 제 월급과 자신의 월급을 모두 펑펑 쓰고 있었던 거였죠.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던 제게 그래. 치사해서 나도 안 할래. 믿고 맡겼으면 내가 뭘 사든 신경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생활비 반반씩 내고 같이 관리하는 걸로 해. 아내가 먼저 이제부터 생활비를 반반씩 내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월급의 일부를 생활비 통장에 모아서 쓰기로 정했어요. 그런데 그 후 아내는 그 반반이라는 것에 엄청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돈만 반반하려는 건 아니지? 이제부터 집안일도 전부 똑같이 부담하는 걸로 해. 알겠어. 그러자고. 원래는 제가 청소와 분리수거 담당이었는데 아내의 요구로 음식도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이게 뭐야? 이걸 사람이 먹을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그럼 어떡해. 난 요리에는 소질이 없는데 내 나름대로 레시피 보면서 열심히 따라 만든 거야. 그냥 음식은 당신이 하면 안 돼? 대신 다른 일을 내가 더 할 테니까. 싫어. 그럼 반반이 아니잖아. 나 그냥 치킨 시켜 먹을래. 당신이 만든 건 당신 다 먹어.
제 음식을 못 먹겠다면서도 모든 걸 반반해야 한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혼자 생활비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당신이 사는 거 맞지? 뭐? 생활비로 내야지. 왜 내가 사? 당신이 돼지갈비 먹고 싶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먹고 싶다고 한 사람이 내야지. 아니, 그럼 당신은 안 먹었어? 따라와서 실컷 먹어놓고 결제는 왜 나한테 하라는 건데? 반대로 제가 외식을 원할 땐 절대 생활비는 손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아내에게 서운했던 일이 있었는데, 여보, 이달만 당신이 생활비 좀 더 넣어주면 안 돼? 아버지 수술하고 병원비로 돈이 계속 나갔더니 이번 달엔 좀 힘들 것 같아. 여유 생기면 내가 다 채워 넣을 테니까. 뭐?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가장이 돼서 책임감도 없다니까? 전 그럼 당신이 이번 달 집안일 다 할래? 그럼 그렇게 할게. 아내에게 생활비를 더 내달라고 했다가 그달 집안일을 제가 다 하는 조건을 걸어서 결국 지인에게 돈을 빌려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또 흘렀을 무렵 2등? 제가 퇴근 후 습관처럼 사던 연금 복권이 2등에 당첨된 거예요. 행복감에 들떠있던 저는 저녁을 먹던 중 아내에게 별 생각 없이 당첨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나 연금 복권 2등 됐다? 진짜야? 당첨금이 얼만데? 한 달에 100만원씩 세금 떼면 78만원을 10년 동안 준대. 나 이런 거 처음 당첨되어 봐서 너무 신기해. 그런데 제 얘기를 듣던 아내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니. 그 후부터 당신 왜 이번 달 생활비 덜 넣었어? 더 넣어야지. 싫어. 난 이제 그만큼만 낼래.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는 그렇게 반반 따지더니 그런 게 어딨어. 당신이야말로 그런 게 어딨어? 복권 당첨됐으면 당신이 더 넣어야지. 당첨금도 당연히 반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아내는 제가 복권 당첨금을 받게 된 만큼 생활비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돼? 내가 힘들다고 좀 덜 내면 안 되겠냐고 할 때는 가장이니 책임감이니 운운하면서 칼같이 다 받아내놓고 나한테 여유금이 생기니까 더 뜯어가시겠다?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상관이야? 뭐든 반반하기로 했으면서 치사하게 복권 당첨된 돈을 나누기 싫어하는 거 너무 추해. 내가 추하다고? 당신이야말로 도대체 그 반반의 의미가 뭔데?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은 당신한테 유리할 때만 반만 외치고 불리할 땐 나한테 쓰게 만들었잖아. 아, 됐고. 나도 당신 아내니까 그 당첨금 쓸 자격 있어.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반 내놔. 싫다면 어쩔 건데? 내가 당첨된 건데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막말로 내가 말 안 했으면 당신은 몰랐을 거 아니야. 뭐? 숨길 생각까지 했었단 말이야? 아, 그래. 이게 당신 본 모습이네. 그렇게 치사하게 살 바엔 그냥 헤어져. 이혼하자고? 그래, 헤어져 그럼. 솔직히 우리가 같은 집에 사는 것뿐이지 부부이긴 했어. 남이라도 우리처럼은 안 살겠다. 결국 저희는 이혼을 했는데 아내는 끝까지 제 당첨금을 반 나눌 것을 요구했지만 당첨 후 거의 바로 이혼하는 것이기도 했고 아내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진짜 치사하고 추하게 굴었는지 모르겠네요.